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 덜컹거리는 소음 사이로 천마이둥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마이둥의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랜 친구를 대하듯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어조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有事儿？你不记得我了？咱俩认识。 기억의 파편들이 스치며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不好意思， 어째서인지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咱俩真认识。 누군가를 마주하기엔 너무 지쳐버린 그의 단단하고도 차가운 벽이 발동한 모양인데요. 열차가 멈춰서고 같은 역에서 내린 두 사람. 陈白灯，你可真行。我庄杰，咱俩高中同学。我刚才是确认你和都上了8才认出你。我倒不记得你有什么特征。没特征。 사실 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이둥의 기억 속 고등학교 시절庄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늘 세상에 마음을 닫은 채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던 소녀. 마이둥은 지금 자신의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걷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너머로 목발을 짚고 외롭게 서 있던 그 시절 서글픈 소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간庄재를 맞이한 건 그 누구보다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새 아버지. 그 시각 난핑 장례식장은 친구를 잃은 남아있는 친구들의 울음과 고성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남자였습니다. 한편 난핑 마을의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탁구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은 시절 프로 탁구 코치로 명성을 날렸던 카리스마 넘치는 천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스매싱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화가 실려 있습니다. 你不得这么欺负人呐！吴姨，搞什么活动呢？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장재. 是不解决我孙子的婚配问题，今天谁也别想走。吴姨，这奶奶给自己孙子讨媳妇呢。 현재 상하이에서 뛰어난 말발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판매왕庄재.庄재는 천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기죽지 않고 살갑게 다가갑니다. 摇一摇听过吗？ 庄재는 특유의 능청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흔들기 기능을 통해 인연을 찾는 스마트폰 앱을 소개했습니다. 这摇出来就是姑娘。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庄재의 화술에 할머니의 입가에도 슬그머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앱 화면이 아닌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庄재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게에서 열심히 닭을 팔고 있는 든든한 엄마와 언니가 돌아온 것이 마냥 좋아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매달리는 막내 동생 허냐오냐오. 다음날 동생과 투닥거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你休假就休假嘛，怎么还摇一摇？谈山菜，像是个奶奶。行，把它加上吧。 잠시 후 엄마의 심부름으로 배달을 가게 된 장재.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陈白灯，好巧，你坐了我奶奶的位置了。至于吗你？想替别人当奶奶啊？ 그리고 이내 밝혀진 놀라운 사실. 这就那孙子。 啊，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천마이둥의 표정을 뒤로한 채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두 사람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할머니는 온통庄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칭찬을 늘어놓는 할머니를 보며 천마이둥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您眼神好，那您就没看出来，庄杰带着假肢呢吗？我就知道您会是这个表情。 그의 목소리에는 차별이나 거부감이 아닌 현실을 담담하게 짚어내는 묵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할머니의 반응은 천마이둥의 예상과 달랐는데요. 我刚反应过来，我什么表情啊？我话放在这儿啊，小杰这孩子我看上了，任何人都没有资格歧视残疾人。我从来没有歧视过他，我只是没看上他。为什么？他太吵了，比您都吵。 천마이둥은 정말庄재가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가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였을까요? 다음날 난핑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을 깨우며 이 집안의 둘째庄엔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위 한 마리와 함께 말이죠. 다음날 마을의 소란스러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강가. 장애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붓을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하던 물결 위로 이질적인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야 말았는데요. 비극적인 현장 속으로 무겁고 진중한 발걸음의 장례지도사 천마이둥이 도착했습니다. 생사의 허무함을 눈앞에서 목격한 장애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온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는 장애에게 다가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채 장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온 누나의 얼굴을 마주하자 장애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那个男孩，他的人生还没开始。 장제는 동생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냅니다. 有人曾经跟我说过，拐杖也可以是武器。拐杖也可以是武器，我相信了，所以现在活得还不错。 다리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시절 그 한마디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노라고 이야기하는 장제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천마이둥은 오랜 친구들이 모여있는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庄姐，我前2天在大街上见着一个，那腿跟没事人一样。不是我见他腿，我都不敢和他说话的，就感觉他的性格可阴郁的。换个话题。换话题啊！ 입으로는 그녀가 시끄럽다며 밀어냈지만 그녀의 아픔이 타인의 안주거리가 되는 상황이 그는 짓누르듯 불편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짐짓 당황해 입을 다문 사이 마이둥의 시선은 아지트 벽 한 구석에 붙어있는 오래된 고등학교 시절 사진 한 장에 멈춥니다. 都小点声。老师，咱班还缺2棵树呢。 당시 다리가 불편했던 장죄는 그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었고 你愿意参与一下吗？如果你怕累的话。我可以。陈麦冬吧，不是需要2棵树吗？就陪他演树吧，行吗？ 行。 나란히 서 있던 그 시절의 소년과 소녀, 어쩌면 그녀의 단단함이 오랜 옛날부터 천마이둥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 고향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젊은 인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献计献策，帮帮镇上。 대표는 고향으로 돌아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천마이둥에게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감지한 대표는 능청스럽게 화제를 전환합니다. 但是没能让这么稀缺的人才找到对象。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제가 장난기가 발동해 눈을 반짝입니다. 그녀는 마이둥을 슬쩍 쳐다보았고 짓궂게 그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힘 조절을 잘못해 의족을 착용한 아픈 다리로 마이둥을 툭 건드렸는데요. 你是不是蒙我呢？那不然我那撞一下我就走不了道了。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자 그녀는 의족을 제작해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애꿎은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길을 걷다 의자에 잠시 걸터 앉은 그녀. 무뚝뚝하게 돌아서더니 아무래도 장제의 다리가 걱정되었는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장제에게 온 천마이둥. 늘 묵직하게 제자리를 지켜주는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에게만큼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든 걸까요? 늘 강한 척해왔던 장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어리광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은 장제는 천마이둥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听衣服就可以了。那不危险吗？ 두 사람 사이를 감싸는 공기가 순식간에 달콤하고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장제는 그 소년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왔던 고등학교 시절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장제는 다친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 혼자 숨죽여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픔과 서러움에 눈물이 고이던 그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 남자 화장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주먹 다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둥은 다짜고짜 장제가 짚고 있던 목발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이둥은 땀에 젖은 모습으로 장제의 목발을 돌려주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我就是残疾人，当然没你四肢发达。你也没跟我道歉，道谢也行啊。 하지만 마이둥은 사과는커녕 엉망이 된 얼굴로 장제를 빤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也可以是武器，整天摆这张可怜兮兮的脸给谁看呢？整天戾气那么重。 마이둥이 서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자 자신도 모르게 방어벽을 치며 외쳤습니다. 你还要打女残疾人吗？只要你别天天把残疾挂嘴边，就没人当你是残疾人。 그의 깊고 강렬한 눈빛 속에는 동정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영혼을 날카롭게 깨우는 단단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등학교 시절, 조금은 삐뚤어진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강하게 키워주었던 소년,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묵직한 등으로 자신을 업어주는 천마의 등을 떠올리며 장제는 미소를 짓습니다. 벨몇이 장제에게 집에 놀러오라고 하는데요. 빠른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따스하게 채우던 바로 그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슬쩍 자리를 비켜줍니다. 방을 구경하겠다는 장제, 오늘도 능청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这样吗？陈麦东，你对所有人都这样吗？我怎样？冷淡，我怎么样？轻浮。 기분이 상한 장제는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我嘴欠，对不住。 문자를 보자 장제의 가라앉았던 마음도 눈 녹듯 풀렸는데요. 그렇게 장난 섞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原来你会笑啊！ 久而久之就习惯了。 마이둥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벽을 장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소년. 장제는 이제 어른이 된 마이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不要因为别人的眼光就绊住自己。这本残疾姑娘以过来人的身份对你的忠告。哇！ 다리가 불편한 그녀를 배려해 무거운 지나가는 천마의 등을 부르는 장제. 리시엔 주우동 주연의 웰메이드 현대극 로맨스 춘새끼정인 봄에서 사랑하자입니다. 이 작품은 자극적인 막장 요소나 억지 갈등 없이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리시엔과 주우동의 비주얼 합과 연기 내공이 역대급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조금은 유치할 수 있는 청춘물과 달리 특히 리시엔의 묵직하고 다정한 매력과 주우동의 주체적이고 당당한 매력이 캐릭터와 찰떡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남주인공의 직업과 여주인공의 신체적 장애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자극적이거나 신파로 풀지 않고 매우 담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어 인생작으로 꼽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매회 대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된다. 삶과 죽음 그리고 장애를 대하는 연출의 태도가 깊이 있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고향인 소도시의 봄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연출되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화면의 색감과 드라마 곳곳에 삽입된 OST가 감정선을 극대화해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꽤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다고 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요. 물론 들었던 대로 묵직한 주제가 가끔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볼만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춘새끼 정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모두 시청이 가능하니 오늘 리뷰로 이 드라마가 궁금해지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드라마는 리시엔 주우동 주연의 춘새끼 정인 봄에서 사랑하자입니다.